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편편세포암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편편세포암은 이제 편편세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그 조직에서 종양성의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편편세포암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오늘은 이 기저세포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편세포암이나 기저세포암이나 다 똑같은 이제 치료 방식인데, 우리가 부위는 약간 다를 수가 있고 증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 방법이나 치료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암 진단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암은 이 암세포가 있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인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99.99%입니다. 오직 저 혼자만 이 암세포는 병든 세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염증 세포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쁜 세포가 아닙니다. 병든 세포고, 이 병든 세포를 어떻게 빨리 정상적인 세포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지, 어떻게 이 암세포를 죽일까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 암세포를 죽이기 전에 실은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의사지만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내 몸이 건강해지고 암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세포를 죽이는 그 어떠한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가 죽는다는 소리는 바로 세포의 열에너지 대사 기능을 억제하는 치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의 열에너지 대사가 억제되면 세포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포에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도 존재할 수 없지만 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세포를 죽이는 치료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저세포암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라든지 원인, 정상, 또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세세하게 제가 한번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 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저세포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저세포암은 영어로 베이잘셀 카르시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정의를 살펴볼까요? 자, 동의어로는 기저세포 상피종암, 또 기저양종, 이렇게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 조직을 보면은 진피층, 그 다음에 표피층 있잖아요. 이 표피층을 에피더미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상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피층에 보면은 베이잘 레이어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세포들을 베이잘 셀이라고 그러고, 베이잘 셀에서의 종기가 생긴 거, 종양이 생긴 걸 기저세포 상피종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베이잘 레이어 쪽에 생기는 것을 베이잘 리오마, 기저양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동의어죠. 자, 정의를 잘 보세요. 표피 및 그 부속기의 기저부, 베이잘 레이어 쪽의 세포들과 유사한 기저양 세포들로 구성된 악성종양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편편세포암은 편편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그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하는 거고, 기저세포암은
또 이제 기저청에서 또 기저세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성 종양을 기저세포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병명 붙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저세포암이 암의 원인인데 서양의학은 원인 불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자외선의 어떤 장기간 노출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바로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신분도가 낮아져서 생긴 병이다라는 이야기. 이제 신분도가 낮아지면 제가 4대 생존의 법칙이 생긴다 그랬죠?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화면에 오른쪽에 피레토세라피에 대한 요약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분도가 내려가면 피부온도 올라간다, 모공 다친다, 땀의 분비 줄어든다,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이거는 생존의 4대 법칙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신분도가 내려가면 모공 다치고 피부온도 상승하잖아요. 피부온도 상승될 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때 융기성의 종기 종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저청에서 또 기저 세포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기 종양을 기저세포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러면은 이 기저세포암과 편편세포암의 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거는 우리가 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 교수들이나 학교에서 강의할 때 좀 중요하지 임상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저세포암은 전이나 재발이 낮고 편편세포암은 전이나 재발이 높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응력의 차이입니다. 응력의 차이. 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이나 재발이 좀 높은 거고요. 응력이 낮으면 전이나 재발이 좀 낮은 겁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이게 기저세포암이다, 이게 편편세포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는 많고 적고 뭐 이게 뭐가 저리 중요합니까? 왜 암이 생겼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암은 왜 생겼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치료 방법은 뭐냐? 치료 원칙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일본의 그 곤도 마코토 의사 그 암 전문의도 그랬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분도 병명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치료 방법이 문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치료하느냐, 암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저세포암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도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결절 궤양성이다. 제가 그랬죠. 결절 궤양은 왜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기저세포암도 이 결절이 생기고 궤양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정상을 보면. 그런데 결절과 궤양은 바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세지니까 돌출이 된 거고 그때 결절이 되는 거고요. 점막이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면적은 작고 힘은 강해질 때. 그때 궤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색소성, 피부온도가 올라가니까 색깔이 진해지는 거죠. 검게 될 수도 있고 갈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기저세포암은 경화성이 될 수 있죠? 표면 장력과 응력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현상과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환부, 종기, 종양의 그 부위에 있어서는 조직이 고무줄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기저세포암도 경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표재성은 뭐 표피에서 아주 바깥층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기저세포, 표재성 기저세포암이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섬유 상피종 이렇게 돼 있죠. 섬유 조직에서 또 그 상피층에서 생길 때 섬유 상피종 기저세포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왜 생겼죠? 어떻게 치료해 줘야죠? 치료 원칙은 뭐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기저세포암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저희 환자의 이제 사진인데요. 지금 이 기저세포암은 그렇게 정상이 아주 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기저세포암이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렇게 아주 중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초기에는 그렇게 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피부에 종양이 생기거나 손 발바닥에 자꾸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거나 턱에 낭종, 또 골격에 결손이 생길 수 있죠. 뭐 골격 쪽에 그 염증이 되고 종양이 될 때는 골격에 결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추신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또 그쪽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조직 비대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뭐 어느 부위든 우리가 양방에서는 전이가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이된 부위에 또 종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그 어떤 부위도 다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위에서 종기 종양이 2차, 3차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저세포암의 치료의 포인트인데, 서양의학은 간단하잖아요. 암세포가 성장, 증식하고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심부온도가 낮아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부온도를 올려주는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레토 치료의 3대 원칙은 있습니다. 심부온도,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는 반드시 끌어올려줘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줘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종기 종양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치료 3대 원칙은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저세포암의 이제 치료 방식인데, 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변 부위를 소파, 전기, 소작술, 뭐 아니면은 방사선으로 죽여야 되고, 자, 레티노이드 아니면 수술 도려내야 되고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심부온도를 최적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든 세포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암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암세포는 병든 세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포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바로 심부온도가 최적화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온도 높이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으로 저는 4가지를 제시하는데,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방에 이제 약물요법은 심부온도를 24시간 내내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또 피부온도를 낮춰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 지제와 같은 약을 쓰게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이제 처방으로는 피레토당이나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내가 심부온도를 낮추지 않고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고요. 내 생활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줄 때 심부온도가 낮아지지 않는 것인지, 또 피부온도를 높이지 않는 것인지, 모공을 닫지 않는 것인지를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운동은 해 주셔야 되겠죠. 이러한 4대 치료요법을 저는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양학적인 관점,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암세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저세포암 치료에 있어서 주의사항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생금을 하잖아요. 근데 생금을 하는 순간 그 환부의 조직의 염증은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염증이 심해진다, 피부온도가 더 올라간다, 표면 장력은 더 약해지고 억력은 더 세진다. 그래서 종기 종양이 확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검사를 조기 진단한다고 조기 치료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단 방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있어서는 더 암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신욕, 찜질방, 족욕 같은 이러한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심부온도를 올리려고 하는 방식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피부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억력은 더 세지는 거예요. 종기 종양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암, 가짜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억력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밀어내는 힘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증이 생길수록 열쏠림 현상은 더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통증은 억력이 가해질 때, 억력이 있을 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암 질환들은 다 통증을 가지고 있는데,
통증이 심해진다는 소리는 열쏠림이 더 심해진다, 억력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암은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통증이 심하다고 항암제를 쓰거나 소염 진통제를 쓰면 바로 통증은 진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통증 진정은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해서 통증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춰버린단 말이죠. 저 심부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내가 측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피부온도가 내려갈 때 통증이 진정되고 종기 종양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항암제가 나한테 좋은 약이구나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심부온도를 낮추는 행위는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란 말이죠. 심부온도는 생명의 온도입니다. 절대로 낮추면 안 돼요. 내가 죽어요. 자, 그 다음에 항암제, 고비타민 요법,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추는 치료입니다.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의사지만 한방이든 양방이든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떨어뜨리는 치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한의사라서 양방치료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항암제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진정시키면서 또 항암제의 부작용을 좀 완화시켜주는 심부온도 올려주는 약을 같이 동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때는. 그리고 통증이 많이 완화되면 또 이제 항암제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치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먼저 이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를 충분히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심부온도를 높이는 고주파 열치료법 또한 조심해 줘야 됩니다. 이 고주파 열치료는 피부 온도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하지만 그건 심부 온도를 높이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열을 조사하기 때문에 종양의 표면 온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억력은 더 세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심부 온도가 일부분만 올라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이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부위에선 또 다른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내 몸은 심부온도가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온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기저암이 내가 어떤 한 부위에 생겼다고 가정하잖아요. 원발성이라고 가정하잖아요. 하지만 이 원발성도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어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억력이 강해져서 생긴 암이잖아요. 그러면 열 에너지 중첩 교차는 지금 모공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위에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발성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가 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암세포가 증식을 해서 다른 또 부위를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지금 내 몸의 환경이 모공이 닫혀져 있고 그래서 열이 골고루 분산이 안 되는 몸의 상태란 말이죠. 그럼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그 어떤 부위도 또 2차, 3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심부온도를 빨리 최적화해서 피부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을 빨리 없애자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암은 암세포가 존재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염증 세포고 병든 세포입니다. 그 병든 세포를 내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접근해 나가시고 큰 틀에 있어서 내 몸속 온도는 유지하면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본들 떨어뜨리는 한방치료든 양방치료든 하지 말아달라는 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자, 오늘 기저세포암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암으로부터 걱정이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